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요. 가야 할 길을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다양한 직무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어디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알아볼 직무 분야는요. 바로 유아교육 직무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직무사전 명강사 커리어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구직자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빨리 시작된 공채는 이미 오늘 내일 서류 전형 마감일도 있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만큼 좀 쉰다는 개념보다는 그 남들이 쉴 때 그죠? 내가 뭔가 좀 먼저 미리 해보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좀 그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사님, 교육 분야는 꽤 오랫동안 인기 있는 직무로 분류가 돼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두세 가지 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교육 분야 어떤 공공성, 그죠? 영리를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공공성 특성 때문에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어쨌든 가르침을 베푼다는 그런 공익성의 또 특성. 그리고 또 사실 교육 분야만큼은 저희가 직접 접할 수가 있죠. 학생의 입장에서, 그죠? 아니, 부모 입장에서 그 직업 종사자분들과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좀 대중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좀 인기가 높은 쪽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학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유아교육 직무 분야를 희망하는 두 명의 학생들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송담대의 유아교육과 김초롱, 정지윤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요, 이 유아교육직과 정말 잘 어울리는 예쁜 이름을 가진 두 분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네. 먼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초롱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송담대학교 3학년 김초롱입니다. 지금 예비교사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윤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송담대학교의 3학년 재학 중인 정지윤입니다. 네, 저도 예비교사로서 다음 달 교육 실습인데 바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주 풋풋한 학생들이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자기소개라는 게 사실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의외로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팁을 한번 주시겠어요? 예. 일단 초롱 학생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좀 선생님 몇 년 하신 굉장히 능숙한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좀 노련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훈 학생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또 신입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뭔가 좀 그 풋풋하고 또 이렇게 좀 활력이 있어 보이는, 두 분 다 정말로 저도 둘째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이 선생님이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이 일단 이미지만 이미지. 네. 아직 내면은 모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자기소개할 때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일단 목적성이 있죠. 특히나 면접이란 거는 내가 지원자로서, 그죠? 다른 지원자보다 뭔가 우수하다거나 또 돋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자로서 좀 드러내고 싶은 강점이나 또 이왕이면 그런 강점을 좀 적절한 멘트나, 그죠? 좋은 좀 호감 줄 수 있는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전략으로 아무래도 자기소개부터 본인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직무 돋보기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 유아교육 분야를 희망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롱 학생? 저는 일단 아이들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는 좀 실증을 빨리 느낀 성격인데 유아교육은 1월부터 12월까지 주제가 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 다르고 실습이나 현장 학습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랑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좀 적성에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지윤 학생은 왜 희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선 3년적으로 전문적으로 유아교육을 배운 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해서 가르쳐보고 싶고, 또 제가 사랑과 노력으로 가르친 유아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유아교육 분야만큼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적성에 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아이랑 1시간 이상 같이 못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쵸. 이렇게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렇게 실습을 나가보니까 정말 재밌다. 이런 분들이 선생님을 해야지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유아교육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먼저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유아교육이라고 하면 좀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취학 전 한 1, 2년 정도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영아 유아 개념을 같이 좀 폭을 넓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보통
만 3세에서 한 그죠 취약 전까지 유아교육 어떤 범위나 대상으로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아동 특성들, 유아들의 특성을 이제 그 배우고 또 활용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또 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요즘에는 또 오히려 초등학교 뭐 저학년까지 유아 어떤 개념으로 좀 범주를 더 넓혀서 네. 좀 확대해서 또 보는 경향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유아 교육을 좀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램별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예, 일단 가장 큰 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하고 유아, 또 네. 그 유치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요. 영아가 이제 우리가 아시는 제일 좀 어린 아이들, 그죠? 거의 요즘에는 사실은 뭐 출산 후 한 6개월 이상만 돼도 아이들 좀 맡기는 어린이집 맡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거의 영아들 대상으로 한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유아라고 하면 또 저희가 유치라고 하면 보통 이제 6세, 7세, 그죠? 만으로 치면은 5세, 6세인가요? 4, 5세. 예, 그 정도 되는 아이들, 거의 이제 취약 직전의 아이들 얘기하는데 또 그 사이, 영아와 유치 사이를 저희가 또 유아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예, 이제 그런 아이들은 또 어느 정도 초기 단계 교육을 조금 접목시키면서도 아직은 그런 또 영아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양쪽을 잘 또 그 저희가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뭐 어떤 기간으로 보면 또 요즘에 뭐 반일, 유치원 같은 경우 사실 좀 그 짧죠. 끝나는 시간이 아마 학생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 유아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예. 거의 오전부터 오후 저녁까지 그러니까 거의 보육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유치원이라고 하면 정말 좀 취약 직전 교육이기 때문에 거의 학교처럼 그죠? 끝나는 시간도 굉장히 좀 빠르고 좀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유아교육의 개념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세분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자격증들이 있는지 다양한 종류들 소개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뭐 이쪽은 자격이 일단 있어야지 직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분야고요. 예. 크게 이제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육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그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그죠? 사실은 이제 관할 부처도 다른데 보육이라고 하면 이제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주로 어린이집에서 그 보육교사로 활동이 가능하고요. 유치원 정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반드시 그 유아교육과 예, 학교를 나오셔야 되고 이제 정규 과정과 실습을 하시게 되면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이 생기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하시려면은 반드시 그 유치원 정교사 자격, 보육교사로는 사실 유치원에 그 들어가실 수가 없고요. 네. 예,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특성을 저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육교사 같은 경우 사실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학점은행제나 그죠? 뭐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기본적인 보육교사로 그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육교사도 2급이 있고 또 1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보통 일반 예. 자격증, 국가 공인 자격이 비슷한데요. 이제 2급 자격은 그 관련 이제 그 과목을 이수하고 네. 이제 뭐 시험을 그 보게 되면 딸 수 있고요. 2급 후에 경력이 한 3년 정도 이상이 되면은 1급 자격 그 이제 그 도전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석사 같은 경우는 또 1년, 경력 1년이면은 또 1급 자격에 또 본인이 예,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필요한 자격증을 잘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유아교육 직무만큼은 정말 남다른 열정만큼이나 뭔가 역량이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아이들 그죠? 특히나 유아 그죠? 뭐 아동 중에서도 이제 어린 유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흔히 뭐 집에서 내가 뭐 조카 보듯이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자녀 보듯이 그건 안 아무나 할 되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그죠? 오히려 더 아이들의 그 특성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커졌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역량은 어쨌든 대상이 아동 중에서도 또 유아들, 영유아이기 때문에 그런 발달기에 있는 영아, 유아 학생들의 그런 그 특성을 아이들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본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또 그냥 뭐 경험만으로 또 어떻게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교육학적인 지식이나 그죠? 아니면 그런 발달 특성을 뭐 심리학이나 그런 인지학적인 특성을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뭐 예술 쪽 사실은 뭐 아마 학생들 잘 아시겠죠. 유치원 유아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이나 그런 이제 보육은
그냥 뭐 막 놀아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특히나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도구로서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교사하실 분들은 또 스스로 교사분들이 음악이나 미술에서 좀 예술적인 감각이나 하면 손재주라도 있으시면은 훨씬 더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네. 뭐 그 밖에도 뭐 개인적인 뭐 인성이나 또 학부모를 또 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아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또 유아교육을 희망하기에는 가져야 될 그런 자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최고 하나 꼽자면 뭐 꼽으시겠어요? 요즘에 사실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좀 그 보육 지원비를 뭐 남용하거나 네. 또 보육교사분이 아동 학대하는 게 막 그 CCTV 찍힌 다음에 맞아요.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사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랑과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지식 경험 다 중요하지만 일단 사랑이 없이 아이를 대한다는 것 자체가 또 보육이나 유치원 교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또 철학이 있는 분들이 교사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원장님이 되시고 그래야 철학이 있는 그런 그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될 수 있고 그래야 또 그런 곳에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님들 믿을 수 있고 또 뭐 전인격적인 저희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제 학생이 되기 위한 밑바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보육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꼭 뭐 오늘 나온 학생들도 특히나 사랑과 철학이라는 걸 꼭 잊지 말고 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 두 학생 아이들에 대한 사랑 확실히 가지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가 됐으니까. 네. 그렇다면 사랑 이외에는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칠판에 스펙 키워드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쌓아왔는지 한번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칠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초롱 학생은요, 보육 실습 자격증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네. 지윤 학생은 동아구연지도사 자격증 2급 교육부 교원 양성 기관 평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자, 카메라 쪽에 조금 더 자세히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초롱 학생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먼저 저는 보육 실습이라고 적은 이유는 제가 4월 달에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한 달간 갔다 왔거든요. 네. 3학년 동안 일단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의 발달이나 이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많이 배웠고 제가 이제 모의 수업도 많이 해보면서 친구들 앞에서 많이 해봤는데 보육 실습은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한 달간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하면서 제가 쌓았던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자격증은 유아교사도 일단 컴퓨터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모스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동아구연 자격증도 이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동아구연 직접 해봤어요, 그러면? 네, 시험도 받고 아이들이랑 같이 동아구연 하면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윤 학생은요? 네, 저도 우선 두 가지 크게 썼는데요. 동아구연 자격증은 저희가 작년에 우선 땄고요. 이거를 실습에 나가서 바로 활용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동화를 같이 읽음으로써 이렇게 많은 게 발달도 되고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자격증을 땄고요. 네. 또 교육부 교원 양성 기관 평가는 저희가 1학기 때 한 건데 이거 교육부에서 진행을 한 건데 저희 대학교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건데 저희가 수업 시연을 나가서 유아 역할을 해가지고 A 등급을 받았어요. 와, 예.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 네. 외에도 취업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바로 다음 달에 교육 실습에 나가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교직이수도 수업을 듣고 해서 바로 내년 2월에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아, 또 자격증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네네. 계시는데, 자, 정말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상진 이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평가를 해 주실까요? 네. 예, 뭐 어쨌든 또 전공이 그저 진로가 워낙 뚜렷한 전공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두 학생 다 뭐 어쨌든 제가 놀랄 정도로 다양한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알차게 있는 것 준비하고 같고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초롱 학생은 제가 보니까 앞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정말 다방면에 흥미가 많고 적극적인 것 같아요. 사실 아동들의 또 특성 자체가 그죠 다양하고 선생님이 또 아동들한테 흥미를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인의 그런 강점을 강조하신다고 하면은 또 원장님이 좋게 보실 것 같고요. 네. 지은 학생도 또 뭐 별로 티 안 내는 것 같지만 또 은근히 또 이것저것 그죠? 굉장히 발랄하게. 똑 부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또
그런 뭐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좋죠. 좋은 강점이 많이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 스타일대로 두 학생들과 개성도 있으면서 네. 제가 볼 때 정말로 좀 나중에 좋은 선생님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학생 두 분이 실례지만 나이가 몇 년생이시죠? 전 91년생. 91년생. 그럼 올해 23살. 셋이요. 예. 네. 야, 그때 저는 리니지 만렙 찍고 있었는데. 아, 대단합니다. 정말 맞아요. 열심히 요즘 해요. 학생들은 예. 정말 남다르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 때문에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준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반성을 하게끔 하는 것 그래요. 같은데요. 자, 네. 그렇다면 일단 스펙에 대해서는 잘 알아봤고요.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신상진 이사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궁금한 점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셨겠지만 우리 신상진 이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자유롭게 네. 한번 질문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입니다. 초롱 학생부터. 저는 일단 그 취직을 해서도 같이 그 교육대학원을 다닐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대학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래요. 일단 이 질문 받아봤고요. 또 지윤 학생 질문까지 한꺼번에 받아볼게요. 네, 저희는 학교에서는 거의 유아교육만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아교육 학생들이 바로 다양한 관련된 직업을 모르고 바로 다 거의 유치원 교사만 하거든요. 그래서 네. 또 다른 다양한 직업이 어떤 게 있는지. 좋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한번 네. 일단 답변해 주실까요? 교육대학원 말씀드리면은 뭐 좋고요. 일단 자기 개발하려는 의지 있으면 좋고 교육대학원 자체가 대부분 또 학교 선생님들, 그죠? 교직에 계신 분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거의 야간 과정이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퇴근 시간만 원장님과 협의가 잘 되면은 예, 다니실 수 있고요. 네. 교육대학원 중에 이제 전공이 뭐 거의 교육자 들어간 사범 계열 그 전공들인데요. 네. 유아교육과도 있고 또 요즘에 일부 학교는 뭐 조기 영어 교육 그런 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초롱양이 스스로 관심 있는 쪽이죠. 유아 교육으로서 더 이제 지식을 넓히고 싶으면은 그냥 유아 교육과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약간 좀 그런 아이들의 특성이나 좀 특수 목적으로 이렇게 좀 가르치는 역할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조기 영어 교육과나 기타 관련된 교육학과 전공하시는 건 좋겠습니다. 어때요? 전공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신입 교사하고 처음에 뭐 몇 년 하시면은 아이들 특성 파악하랴 원장님도 눈치 보랴 뭐 학부모님들하고 또 익숙해지려 힘들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죠? 다 교사하는 유치원 교사하는 분들이 또 본인들도 언젠가 원장을 하고 싶고 또 그죠? 좀 더 교육 전문가로서 비전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대학원 일단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유아교육과 나와서 유치원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네요.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유아교육과 나온 요즘 추세는 이렇게 뭐 유아교육과 나오면 바로 선생님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아동이나 유아 대상의 그런 사업들이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무슨 소리, 무슨 벨, 뭐 그런 아동용, 몬테소리 유아용, 프레벨. 교구나 교재 만드는 또 그런 출판업도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유아교육 전공자 분들이 또 기획 업무나 그런 교구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쪽은 뭐 또 아동이나 교육학 분들도 못 뽑긴 하지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또 혹시라도 일반 기업에도 만약에 취업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뭐 인터넷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NHN 같은 데서 주니어 네이버 아시죠? 예, 예. 그런 쪽에는 요즘에 거의 뭐 아동들, 유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 뽑을 때는 전공 제한을 그런 인터넷 기업들 특성상 전공 제한 안 두기 때문에요. 네. 본인이 또 내가 유아 전용 그런 콘텐츠 기획자가 되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도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퀴즈 산업이 또 많이 발달한 만큼 유아교육과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길이 열려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은 어느 곳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 희망 기업, 희망 취업 분야를 한번 적어줬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들어주실까요? 짠! 자, 초롱 학생 유치원이라고 역시나. 적어줬고요. 지은 학생도 유치원이라고 적어줬는데 예. 유치원밖에 취업 분야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적어준 건 아니겠죠? 네. 유치원밖에 없는 건 아니라요. 저희가 당장 10월 달에 교육 실습 유치원으로 나가고 거기서 현장 경험을 쌓은 다음에 바로 올 겨울부터 유치원에 아마 취직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유치원이라고 적었고 유치원에서도 경력 쌓고 좀 더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유치원에 네네. 취업을 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지은 학생은요? 네, 저도 바로 3년 동안 배운 거를 바로 현장에 나가서 바로 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저 3년 동안 더 해보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능력을 더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해보려고 우선 유치원을 취업하려고 1차 합니다. 목표. 네네. 그렇죠. 일단 배운 것을 모두 다 써볼 수 있는 기회가 그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습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 열려 있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두 학생이 정말 유치원 교사로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코칭을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워낙에 취업 분야가 뚜렷하고 또 그죠? 오히려 학생들이 잘 알듯이 그 연기에 대해서 사실 또 취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 학생들 이제 기업 취업하는 학생들보다는 사실 조언드릴 게 많지 않지만요. 또 아시겠지만 또 이제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좀 꽤 있고 특히나 사립 같은 경우 그죠? 천차만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 원장님과 그런 코드나 또 아까 말씀드린 철학 그런 게 맞는 곳을 잘 찾으셔서 처음에 들어가시는 게 또 한 곳에서 좀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이고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 뭐 두 분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이직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1년, 2년마다 또 옮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죠? 아이들한테도 사실 뭐 좋은 건 아니고 본인들도 커리어 입장에서 그죠? 너무 이렇게 좀 자주 옮기는 거 좋지 않으시니까 처음에 들어가실 때부터 조금 그런 부분을 우리 입사가 쉽다고 하더라도 그냥 덜컥 가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한 철학과 또 뭐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좀 유치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꼼꼼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때요? 두 학생 오늘 조언을 들어보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네. 오늘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곧 저희가 취업이 가까워져가지고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 철학에 대해서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네.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나는 이런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 어떤 단어를 넣고 싶어요? 저는 좀 자유로운 유치원 교사가 아. 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아이들은 요즘에 약간 속박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자유롭게 같이 클럽 가요? 아니 그런 자유가 아니라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네, 그 아이들이 요즘에는 학원이나 학업에 너무 열중되어 있는데 저는 네. 아이들이랑 놀이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농담을. 자, 지윤 지윤 학생은? 학생. 네. 저도 오늘 내년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유치원을 결정할 때 필요한 원장님이나 이런 철학 등을 막 알게 돼서 고민을 해야겠다는 걸 알게 돼서 좀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직무 돋보기를 통해서 유아교육 직무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학생들의 그 원대한 꿈이 짧은 시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네. 다음 주에도 저희 직무 돋보기는 계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직무든지 여러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전화 02845-1901에서 2번 2대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건당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유료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 그리고 김초롱 정지윤 학생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